안녕하세요. 대회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해운이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한 13% 가량 주가가 이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제 실적 관련된 해운 주가 조금씩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해운주도 특징이 존재를 하죠.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됐을 때 해운주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운주가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해운주 중에서도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대한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해운주의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기 회복세를 통한 물동량 증가 그리고 발트군 지수의 증가 때문에 해운주의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단일적인 종목의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상승하는 게 흥하해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해운과는 조금 더 좀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범주 그리고 실적이 증가하는 그런 시장의 관심이 반영이 될 때는 대한해운의 주가가 상승하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로직이 아니라 단지 그 리스크가 반영됐을 때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됐을 때 흥하해운은 더 강한 모멘텀을 받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 때문에 흥하해운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 자체가 크진 않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강한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현재 생기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위기에 강하다, 강한 리스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해운주도 차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인데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 대한해운, H면 페노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됐을 때 가장 큰 변동성을 주는 것은 흥하해운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움직임이 이동할 수 있는데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 대한해운이나 HMN 같은 종목으로 수급의 이동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5차 중동 전쟁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언론화가 되면 될수록 주가 역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결국에 정치 일정을 봐야 됩니다. 정치 일정 전에 이슈화될 확률이 높은데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서 주가의 가격적인 흐름까지 함께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이 되는 요소부터 체크를 해보죠. 발틱 운임지수가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틱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철광석 수요, 철광석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하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BDI 지표 자체는 중국 경기 회복세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보더라도 예측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주면서 경기 확정 국면을 보는 그런 구간이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중국의 무역 수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실제 수치를 보게 되면 개선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결국에 이 BDI 지표 상승 이 부분이 바로 해운주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제가 차별점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운임비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구조에 따라서도 물론 영향을 받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이란 혹은 홍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돼야지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는 거의 흥구석유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흥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존재를 하는데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유가 관련된 종목 중에 흥구석유와 또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 리스크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이 휴전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기사와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후티 반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지중해까지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아직까지 서로 적대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 7월과 8월에 제가 전당대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모두 11월 대선 전에 정치적으로 빅 이벤트입니다. 이전에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쟁 리스크, 가장 효율적인 게 전쟁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서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니다 다를까 이 7월 8월 전에 계속해서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그런 리스크 범주에 있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나와 주어야 재차 다시 한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6월 초나 6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이런 큰 이벤트가 나와주게 되면 이 부분이 흥하이온의 주가에 강한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흥하이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 왔습니다. 2023년의 가격적인 흐름을 보고 또 23년 말에 이 가격적인 흐름, 24년 초까지 가격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모두 뭐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운임비의 상승의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리스크와 공포감이 시장에 이렇게 뿌려졌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해운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흥하이온이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전쟁에 대한 부분과 시장의 공포감이 꺼지면 꺼질수록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높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알맞지만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투자 방향성을 보시는 분들께는 흥하이온이 과연 맞은 그런 종목일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흥하이온 같은 경우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강하게 나와야 된다. 뭐 이란의 핵무기 관련된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줄 때 다시 한번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부분이 호르무즈의 봉쇄 이슈까지 연결되면서 운임비 상승, 인플레이션의 재차 상승세를 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화가 나와주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재차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흐름상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정세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61선과 121선에서는 지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노란 선이 있죠. 21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 포인트로 보면서 앞으로 흥하이온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운임비에 대한 상승 이건데 운임비 상승에 대한 요인이 따로 있죠. 전쟁 리스크와 물동량 증가. 근데 물동량 증가에 대한 요인은 변동성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하이온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